답답했던 속,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주까지 얻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삶이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다들 저를 좋아했어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고 다른 상인분들과도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특히 며느리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 인사 잘하던 분들이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근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한 며느리 칭찬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어서 퍼진 거였어요. 며느리가 예쁘다. 코 한 말이 며느리가 바람을 핀다 고로 바뀌고 착하다. 코 한 말이 게으르다. 에서스마로 둔갑한 거죠. 아마도 제가 너무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 험담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 며느리마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시장에서 어머님이 저 욕하신다고 하던데요. 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엄마 왜 그러세요? 라며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며느리 마음속에는 제가 나쁜 시어머니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거죠. 처음에는 말로만 공격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 험담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라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억울해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번 돈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험담한 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만원, 20만원씩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급기야 손까지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뺨을 때리거나 팔을 꼬집는 일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한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한테 말했나 봐요. 예전에는 그렇게 저를 따르던 손주가 저만 보면 울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까지 발길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갖고 생기까지 위험해졌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저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정말 막막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고 밥맛도 없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딸이 상황을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어요.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어요. 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걸 왜 참고 계세요? 라면서 말이에요. 딸과 사위가 함께 올라와서 상황을 직접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딸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었지만 딸이 보고 있어도 저한테 막말하는 걸 참지 못하더라고요. 딸이 형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보인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라며 오히려 딸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 딸이 이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며느리 몰래 집안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줬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작은 카메라들이 많더라고요. 거실 부엌제 방까지 곳곳에 숨겨뒀어요. 저도 몸에 지닐 수 있는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저를 괴롭혔거든요. 카메라와 녹음기가 모든 걸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모습들이 다 녹화됐어요. 시장에서 험담하는 할멈 주제에 돈 달라고 해요? 라며 제 뺨을 때리는 모습, 제가 번 돈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모습, 심지어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귀에 대고 욕하는 모습까지 다 찍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카메라 몇 개를 발견했어요. 거실에 있던 것과 부엌에 있던 걸 찾아내서는 완전히 발광했어요. 감히 저를 몰래 촬영해요? 라며 카메라를 박살내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몸에 지니고 있던 녹음기는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녹음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거든요. 며느리가 술 취해서 정말 위험한 짓을 한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는 시장에서 험담질이나 하는 할멈은 죽어야 해 라며 저를 위협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칼로 제 얼굴 근처까지 가져오면서 다시는 저 욕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 순간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들른 거였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까지 들어보더니 곧바로 며느리를 연행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장난이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달 동안 쌓인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노인학대죄, 폭행죄, 재산갈취미수까지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어요.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시어머니 학대 며느리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났거든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시장 사람들과 이웃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를 그렇게 의심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봤는데도 엄마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운 것 아니야? 라며 여전히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런 아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에히에레미, 어미는 없는 줄 알고 살아라. 이제 연 끊자.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당황해하며 만류했지만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선산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더라고요. 평생 건어물 장사만 하던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보상금이 나오자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돈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아들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4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보상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고향에 혼자 살고 있던 동생과 상의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동생도 혼자 지내기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기로 한 거죠. 지금은 고향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과 함께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시장에서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알던 분들이 많아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서울에서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할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손주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학대받지 않는 삶이에요.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족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말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